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잭도 씨가 단순한 사업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네. 상당히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초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일론 머스크도 스타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잭도 씨, 이 트위터 최고 경영자 이 잭도 씨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CEO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3일에 미국과 세계 경제의 초인플레이션, 이 영어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타격을 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까지 거두면서 이 초인플레이션 논란이 더욱 커졌거든요. 이들의 이 영향력이 큰 것도 문제지만 또 이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이 나서서 내년까지는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자련의 그러지 않아도 전력난까지 겹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계며 언론계며 전부 다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하면은 뭐 우리 전쟁 기간 동안이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빵 한 조각 사려고 술에 한가득 돈을 싣고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나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정의는요, 한 달에 물가가 50%나 오르는 걸 뜻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연을 날리는 장면도 있고요, 돈으로 옷을 해입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땔감을 사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싸서 돈을 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독일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3배 이상 찍었고요. 여기다가 전쟁 배상금 갚기 위해서 이 자국 통화 가치를 워낙 낮췄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온다, 이건 좀 뭐 어쨌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온다고 보는 분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발언 자체는 너무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대중적으로는 워낙 유명한 CEO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잭도 씨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달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뭐 전 세계 경제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동안에 조금씩 계속 있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파월 연준 의장의 태도 변화가 사실은 가장 최근에 큰 문제였는데요. 사실 9월 초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아주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난달 29일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까지 국제결제은행 주최 온라인 컨퍼런스까지 나서서 여기에서 공급 지역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지난달보다 더 발언이 더 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준의 수장인 사람이 말을 갑자기 바꿨고, 심지어 발언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강경한 말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가뜩이나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발칵 뒤집힌 건데요. 지금 현재 가장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 자체지만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미국발 물류 대란, 그리고 영국도 여기에 같이 가담을 했고요. 전력 대란이 중국에서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이 지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물가를 여기저기서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대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하냐 아니냐가 지금 계속해서 논쟁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사실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핑계가 좀 가능한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경제는 심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불안하면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얘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미국 네. 내에서 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일단 잭 도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큰데요. 이 잭 도시가 워낙 비트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잭 도시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 게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띄우려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 빌 에크먼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지난해 3월에 어떤 일을 했냐면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 한 달 안에 뉴욕 시장을 거래 정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거다. 지난해 3월에 아시다시피 주가가 대폭락하던 때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주가 폭락에 엄청난 돈을 걸어놓고서 이런 발언을 해서 불안감을 부추겼던 일이 있어갖고 네. 미국에서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잭 도시가 빌 에커먼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비트코인을 사실은 띄우려는 게 진짜 목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워낙 논쟁이 되다 보니까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진화에 나섰는데 이 장관이 직접 나설 정도로 사실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지난 24일에 CNN에 바로 다음 날 잭 도시가 말한 다음 날에 CNN 출연을 해서 미국 물가 상승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같은 비트코인 예탄론자 중에서 이 또 캐시우드라고 돈나무 누나 또는 언니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캐시우드라는 저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절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진화에 나섰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진영과 절대 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진영이 일주일 내내 서로 논쟁을 했던 그런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좀 의심가긴 하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한정된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리면 이것 하면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심리가 생겨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 판단 근거는 뭡니까? 자, 일단 캐시우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요. 캐시우드의 근거는 뭐냐면 일단 돈의 유통 속도가 너무 느리다. 돈이 한번 은행에 들어가면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연준에서 풀었다 하더라도 전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린 돈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AI나 인공지능 이쪽의 기술 혁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원가가 진짜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내년 연말쯤 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캠 피셔라고 굉장히 저명한 이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이 투자자면서 이 워낙 이 수익률이 높았던 분으로 유명한데 네. 이분이 이 최근의 물가 상승은 주로 원유와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이게 전부 다 아주 특수한 요인이 전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9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유럽에서는 이 좀 클린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서 풍력 발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하필이면 9월 달에 이상하게 유럽에서 바람이 잘 안 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해 이 바다에 아주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 전부 다 풍력 발전 그 발전기가 쫙 서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다 보니까 갑자기 전력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고 이걸 다시 화력 발전으로 하다 보니까 석탄이나 석유, 또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지금 10월부터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곧 꺾일 가능성이 크다. 또 캠 피셔가 또 한 말이 뭐냐면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미국에서 원유의 시추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원자재 가격인데 예. 이 원유 같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은 5월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아니면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월부터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 원유나 에너지 쪽으로도 내년 초쯤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에너지 원자재부터 가격이 내리고 그다음에 원래 원유 가격이 내리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더 기다리면 이 같은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경제가 내년 연말부터는 펼쳐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하는 것은 좀 기우에 가깝다라는 주장들을 많은 투자 전문가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좀 기름값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네. 뭐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 그럼 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개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들조차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만 오고 곧 꺾일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한쪽만 보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특히 원자재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뒤늦게 원자재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워낙 이 소수의 큰 손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장의 어떤 지배하는 그런 어떤 특정 세력이 있을 정도로 좀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수의 큰 손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어쨌든 갖고 있는 통화를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화를 좀 보유한다든가 또 자산 가격 부양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자산과 그리고 비위험 자산, 안전 자산의 비중, 이 비중을 지금 같은 때는 어느 정도 황금비를 자기 스스로 좀 정해놓고 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또 선물 투자하겠다고 하셨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고 하여튼 그렇죠. 지금까지 쭉 이 코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지금은 좀 네. 투자를 하루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원의 경제한방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가